한국과 미 동북부에서는 엄청난 수재를 겪고 있고 미 남부와 서부에선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 발급 지연 사태로 공개된 기간보다 훨씬 많이 걸리면서 여권 대란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GM에 이어 포드 자동차까지 전기차의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해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더욱 불붙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선거자금 모금 경쟁에서 바이든 7,200만 달러, 트럼프 3,500만 달러, 드산티스 2,01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가 3년 4개월 만에 임기를 마치면서 동포사회에 감사와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한국과 미 동북부에 물폭탄이 터지면서 엄청난 수재를 겪고 있는 동시에 미 남부와 서부에선 화씨 110도, 섭씨 43도 이상의 폭염에 보름 이상 시달리는 등 기후가 급변하면서 맞게 되는 대재앙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주 원인의 하나로 꼽히고 있는 지구온난화를 저지할 수 있을지 지구촌의 노력과 확신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민국이 물폭탄, 물벼락을 맞아 극심한 수재를 겪고 있고 미국에서는 수재와 폭염, 산불, 매연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충북 오송 지하차도의 침수와 경북 영주와 예천 등의 산사태로 40여 명이나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을 앗아간 막대한 수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는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6만 톤이나 되는 물폭탄이 터져 순식간에 차량 16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오송 지하차도에 고립됐던 버스 등 차량에서 14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과 예천군 박성리 등에서는 집중폭우에 따른 산사태가 벌어져 13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물폭탄이나 산사태는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의 가옥과 차량들을 파괴시키거나 집어삼켜 못쓰게 만들었고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가축들까지 휩쓸어갔습니다. 충남 청양에는 사흘간 600mm의 집중폭우가 쏟아져 전국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사이에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동북부 펜실베니아, 뉴욕, 뉴저지, 버몬트, 메인에 이르는 지역에 집중폭우가 쏟아져 상당한 인명,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펜실베니아 동부 벅스카운티에는 토요일 저녁 45분간 180mm, 6에서 7인치의 집중폭우가 물벼락처럼 몰아쳤습니다. 자동차 11대가 물살에 갇혔다가 10명은 구조됐으나 그중 3대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5명이나 숨지고 태어난 지 9개월과 2살 된 영유아 2명이 실종됐습니다. 펜실베니아 이웃인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동북부 지역에도 일요일 2시간에 120mm의 집중폭우가 몰아쳐 물 비상사태에 시달렸습니다. 버몬트주에서는 지난 10일 2달치에 해당하는 평균 8인치나 되는 폭우가 단 2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퍼부은 데 이어 지난 주말에도 물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상당수 지역이 물에 잠기거나 물살에 휩쓸려가는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전체의 3분의 1인 16개 주에서 1억 명 이상이 화씨 100도, 섭씨로 38도를 넘는 폭염에 적어도 보름 이상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부의 텍사스와 플로리다, 서부의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남가주 등이 폭염에 휩싸여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데스밸리의 최고 기온은 화씨 130도, 섭씨 54도를 넘어 100년 전의 기록인 134도에 근접했습니다. 텍사스의 엘파소는 화씨 110도, 섭씨 43도 이상이 30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는 화씨 110도, 섭씨 43도 이상의 폭염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위험한 폭염으로 분류되는 화씨 103도에서 화씨 125도, 섭씨 39도에서 섭씨 52도 사이의 폭염을 겪고 있는 미국민들은 14일에 전체의 22%인 7,200만 명에 이어 15일에는 24%인 7,900만 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월요일인 17일에도 7천만 명이 위험한 폭염 경보에 두려워했으며 서부의 애리조나, 네바다, 남가주, 남부의 텍사스, 플로리다의 대도시들은 이번 주 내내 화씨 110도, 섭씨 43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것은 물론 기간을 연장하는 갱신마저 공개된 기간보다 훨씬 많이 걸려 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마크 워너 연방 상원의원이 개탄했습니다. 게다가 시범 프로그램으로 실시됐던 여권 갱신의 온라인 신청이 이미 중단돼 버려 미국 여권 대란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여권을 관할하고 있는 국무부 여권국만 믿고 있다가 올여름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망쳐버리는 사태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마크 워너 연방상원의원은 여권 발급 지연 사태가 지속돼서는 안 되지만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급한 사정을 듣고 미국 여권의 발급이나 연장을 도운 사례가 올 들어 1,500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넘게 도와준 여권 발급 지원 사례가 1,000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 한해 6개월 만에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심각성을 비교했습니다. 국무부 여권국은 통상적인 여권 신청일 경우 10주에서 13주 걸리고 $60를 내는 신속수속은 7주에서 9주 걸린다고 공표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신청서의 90%는 이 기간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10%는 훨씬 오래 걸리거나 도중에 실종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살고 있는 에콰도르 출신 미국 시민권자는 여권갱신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기다려왔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받지 못하자 상원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워싱턴 DC 소재 여권국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권국 안내전화로 아무리 문의하려 했어도 연결이 되지 않아 수개월째 여권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유럽 여행은 포기하고 고국인 에콰도르 가족 방문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국무부 여권국에 직접 가보니 그의 여권갱신 신청서가 온라인 신청 시범 프로그램이 2월 7일 중단됐는데 그 직후에 제출됐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여권갱신의 온라인 신청은 시범 프로그램으로 6개월간 시행했다가 2월 7일 중지됐음에도 그 직후에 제출돼 처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부는 여권갱신의 온라인 신청은 2024년 내년 1월에 공식 출범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팬데믹이 끝나면서 미국 여권 신청서가 쇄도하는 바람에 심각한 적체와 지연을 겪고 있으며 이르면 올 연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매주 40만 건 여권 신청서가 접수됐다가 올해에는 1월부터 5월까지 매주 50만 건 이상으로 급증해 적체와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여권을 지난해 2,200만 권을 발급했으나 올해는 그보다 15% 늘어나는 2,500만 권 이상 발급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테슬라와 GM에 이어 포드 자동차까지 전기차의 가격을 $6,000 내지 $10,000 인하하겠다고 발표해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더욱 불붙고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인기 있는 픽업 트럭의 전기차인 F150 라이트닝의 가격을 기본형은 $10,000, 고급형은 $6,000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사활을 건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미래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이 불을 더욱 지피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GM에 이어 포드 자동차도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가장 잘 팔리는 인기 차종인 픽업 트럭 전기차인 F150 라이트닝의 가격을 $6,000 내지 $10,000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F150 라이트닝의 기본형은 이전에는 $60,000에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50,000로 $10,000 낮춘다고 포드 자동차는 밝혔습니다. F150 라이트닝의 최고급 버전은 $98,000에 판매돼 왔으나 이제는 $92,000로 $6,000 인하한다고 포드는 밝혔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전기차 가격 인하는 그러나 2021년 첫 판매에 들어간 이후 수차례 가격을 올리다가 이번에 인하한 것이어서 아직도 대비 때보다는 비싼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 전기차의 경우 2021년 첫 데뷔 시에는 기본형이 $40,000로 시작했는데 $60,000까지 올랐다가 이번에 $50,000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드 자동차는 미시간의 전기차 생산 공장을 일단 문을 닫고 업그레이드한 다음 생산 능력을 3배나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포드 자동차는 미국 공장보다 2배인 21만 대를 생산해내는 멕시코 생산 공장 가동에 본격 들어갔습니다. GM은 전기차를 올 상반기 5만 대를 생산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에는 차종을 다양화하며 10만 대로 2배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를 연간 200만 대 생산해내는 목표 연도로 GM은 2025년, 포드는 2026년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려는 듯 테슬라는 올 들어 5번째로 자사 전기차의 가격을 대당 $1,000에서 $5,000까지 대폭 인하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는 $1,000, 모델 Y는 $2,000, 고가인 모델 S와 X는 대당 $5,000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에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 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채운다는 야심찬 목표를 추진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더 촉진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2년형 휘발유 차량의 탄소 배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 2032년에는 전체의 67%까지 전기차로 채운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본격 가열되고 있는 2024년 미국 대선전에서 머니레이스, 선거자금 모금 경쟁에서는 출마 선언 직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분기에 $7,200만 모금을 신고해 압도적인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500만,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010만 모금한 것으로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대선전에서 여론 지지율과 함께 핵심으로 꼽히는 머니레이스가 출마 선언 직후의 모금 실적을 보여주는 2분기 석 달 동안의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석 달 동안 선거 자금을 가장 많이 모은 위너는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 무려 $7,200만 신고해 단연 압도적인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7,200만 모금 기록은 재대결할지 모르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신고한 2분기 $3,500만 모금을 근 2배나 압도한 것이어서 독보적인 위너로 꼽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신고한 2분기 $7,200만 가운데 후보와 정치행동위원회 등이 $4,000만 모았고 $3,000만 이상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에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서 2위는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인 로버트 케네디 2세가 2분기에 $680만 모은 것으로 신고해 바이든 대통령과는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3명이나 출사표를 던져놓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자금 모금에서도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2분기에 $3,500만 모금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후보 측이 집중 모금한 것은 $1,510만 $2,000만 가까이는 정치팩 또는 슈퍼팩 등의 모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 측의 순수 모금은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분기에 $2,010만 트럼프 후보만의 모금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일부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5월 말 대선 출마 선언을 당일 하루에 $820만 모금한 기록을 내세워 머니레이스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 역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 현재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종합한 평균 여론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3대 20%로 드산티스 주지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바이든 43.8%대 트럼프 43.6%로 0.2포인트 차이인데 비해 바이든 43.5%대 드산티스 42%로 1.5포인트 차이여서 두 상대 후보 모두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가 3년 4개월여 만에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한인 언론들을 통해 그간 한인 사회와 함께한 소감과 감사,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소 급한 발령으로 한인 사회에 제대로 인사를 전하지 못해 지역 언론들을 통해 인사를 전한다며 그동안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동포사회 발전에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가 3년 4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동안 총영사로 가장 영광된 자리에서 워싱턴 한인들을 섬길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권세중 총영사는 코비드가 심각하게 맹위를 떨치던 시기 부임했지만 민간에서 열리는 한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그동안 이어져 왔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많은 감사한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엘리커스리 코리아타운 조형물 설치, 김치 결의안, 한인들의 미주 이민 12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 등 공공외교 차원에서도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80년대 그 위험한 환경 속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사업을 하고 이런 분들의 그 노고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워싱턴 총영사로서 지내는 동안 이민 1세대들이 위험한 지역에서 총을 맞아가면서도 사업을 이어나갔던 것들이 이민 역사를 이어오며 120주년의 큰 역사를 만들었다며 한인 사회의 위상이 강화된 것을 보면서 1세대의 열정과 업적, 헌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포 사회와 함께한 3년 4개월을 뒤돌아보며 한인 사회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위기 대처에는 빠르지만 평상시에도 구심점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이뤄왔던 모든 것들이 기념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놓지 않고 이어가서 한인 사회의 기반이자 자산으로 축적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동포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은 조직 이념과 가치 이념, 조직 구성원들이 있어야 한다며 이것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단체라면 개수는 상관없지 않겠냐며 한인 단체들에게 큰 이슈를 같이 할 파트너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 후임으로 올 총영사에게도 동포들의 노력과 헌신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재해동포청과 함께 발맞춰 본국과 끈끈한 유대감을 잊지 않도록 차세대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관으로서 가장 최우선 가치는 국익이라며 대통령이 추진하는 글로벌 가치에 함께해 그야말로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커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 총영사한테 이런 동포들의 노력과 헌신을 또 전하고 또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재해동포청 발족과 함께 더욱 이 본국과 유대를 끈끈히 하면서 또 미래 차세대와 더불어 발전하는 그런 한인 동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제가 어디 가든 또 잊지 않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반갑게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귀국하는 권세중 총영사의 행보는 아직 기대 속에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도 국익만 보고 가겠다. 나라를 위한 일에는 어디든 앞장서겠다며 인사를 마쳤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